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오늘 친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친구가 저한테 일단 주식 매매를 배워서 최근에 많은 이제 수익을 거뒀어요. 지난주에 보자. 그렇죠. 2주죠. 사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가 2주를 그냥 통째로 쉬었습니다. 이제 연차가 많이 남아서 연차 쓴다고 2주에 통째로 이제 쉬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 만에 하는 건데요. 그 친구는 쉬지 않고 이날도 계속 이제 매매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매매법은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제가 제 매매법을 전수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예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친구가 제 매매법을 배워가지고,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400만원 정도를 이제 벌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주에. 근데 그 친구가 이날이죠, 이날. 28, 잠깐만, 헷갈리네. 잠시만요. 그렇죠, 그렇죠. 28일이죠, 28일. 28일 날,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다음에 결과 도출이 안 되고, 오찬도 취소되고, 그 다음 성명서도 발표 안 하고 그래서 지수가 확 빠졌잖아요. 주가 지수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렇죠. 이날이죠. 목요일 이날. 그러니까 요 전에 일주일 동안 400만원 번 거를 그 친구가 오늘 다 털려버렸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날, 이날 실수해서 다 털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 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원칙이. 제가 적어놨던 예전에 이전 동영상에 설명드렸던 대원칙과 뭐 이런 원칙들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실수를 그러니까 걸러내기 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욕심과 거기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니 그 친구가 이 구간에서는 약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뭐 10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400만원 이상 일단 벌었었어요. 요 며칠 동안.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던 게 그 친구가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증권사를 제가 쓰는 이 키움증권을 쓰는 게 아니고 삼성증권을 씁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미수를 3.3배 정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많이 들어가면 5천만원 가지고도 1억 7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통 평소에 이제 매수하는 그 어떤 이 투자금이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5천 또는 한 2배 정도 1억까지 이렇게까지 보통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수를 2배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수익이 여기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날 종가에 사서 이날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건데 이날 종가에 얼마나 들어갔냐면 그 미수 풀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풀로. 그래가지고 3.3배를 들어가서 1억 7천 정도를 매수를 한 거야. 한 방에.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한 방에 매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유지시키지 않고 뭐 5천에서 1억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많이 뭐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여기서 번 거를 다 날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투자금을 최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 조금만 손해가 났는데도 3%가 채 안 났습니다. 한 2점 몇 프로 정도에서 던졌어요. 그 친구가. 저 물론 이제 들은 얘기죠,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다 날렸습니다. 하여튼 이날 번 거를, 이동안 번 거를. 뭐 한 2주 정도 번 거를 그날 다 날렸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종목 자체를 그 채를 이용해서 걸은 게 아니고 잘못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투자금을 급격하게 늘린 거 욕심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문제점을 알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얻어맞아 봐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원칙이 중요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게,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느껴봐야 됩니다, 진짜. 일단 그 친구가 오늘 손해본 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리뷰를 하자면, 요 놈을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KB금융.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주를 안 합니다, 잘. 거의 안 해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했었나? 제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정도로 금융주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금융주는 등락의 폭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이날이죠, 이날. 요날. 목요일날. 요날 종가에, 거의 종가 좀 전에 매수를 해서, 종가에는 매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매수를 해서, 어쨌든 그 친구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서, 이날, 시초가에 팔았으면 그래도 그나마 손해도 안 났는데 시가에 던진 게 아니고 반등할 줄 알고, 왜냐면 시가가 높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가 0.79% 시작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급락할 때 이때쯤 던진 겁니다. 못 참고 이제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던지긴 했어요. 종가까지 갔으면 이게 거의 마이너스 3% 정도 됐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났을 겁니다. 진짜 500만원 이상 났겠네요. 손해가 하루 만에 1억 7천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2.5% 6% 정도 아마 손해가 난 것 같은데, 대략 그게 사실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운이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그렇게 손해가 난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 저도 얼마든지 손해가 앞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손해가 좀 나면서도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게 이 단타는 더 좋거든요. 수익률 자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원칙을 지키는 거, 그렇게 손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금을 크게 늘려가지고 된통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작고, 그리고 또 지금 은행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지금 예대금 금리차 때문에 그 많은 은행들이 그 불로소득 같이 약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많은 이자를 충당하면서 자기네들 벨 불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예대금 마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비록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까지는 향후 그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이. 그래서 은행주를 하는 것 자체를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등락이 작기 때문에 올리지가 않아요, 단타에는 별로. 물론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올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은행주를 어쨌든 건드린 것 자체를 잘못했고요. 종목 선택이 잘못됐죠. 그리고 또 여기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못한 거, 그것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친구 얘기긴 한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이 KB금융을 이제 매수해서 여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뭐가 잘못됐나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요겁니다. 욕심으로 투자금을 늘렸던 거. 여기서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많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하던 거를 여기서 지금 1억 7천까지 거의 3.3배로 미수로 지금 써가지고 이 투자금을 한 번에 늘렸다가 한 방 얻어맞으니까 2점 몇 프로밖에 손실이 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번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결국 욕심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투자금을 운용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패인이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 체에 걸러진 종목이 아닌 것을 매수했다. 뭐 GS란다. KB금융 같은 거 이런 건 종목 선택에 대한 결국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다음 세 번째, 친구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일단 친구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친구 말로는 원래 이 시초가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초가에 던지려고 했었대요. 그 친구 말로는 안 좋아 보여서 던지려고 했었는데 무조건 던지려고 했었답니다. 무조건 그 친구 말로는. 근데 안 좋아 보여서 무조건 던지려고 했는데 시가가 0.79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 분봉 한번 볼까요? 저도 뭐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됐었나요? 이날 시가 이거 종가가 이랬으니까 이날 종가가 이랬으니까 이 시가가 이렇게 높이 시작하니까 이게 푹 꼬라박았네요. 꼬라박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도 기회가 있었네요. 있었기는. 근데 이 기회를 이제 못 잡고 이때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지고 계속해서 언젠가 반등하겠지라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등하겠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렇게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때 털었다고 하거든요. 친구 말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게 욕심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매도 시점을 놓쳐서 손해가 극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원칙을 보면 많이 어긴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것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이 친구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면 투자금을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